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규정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구명조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인 남성이 5m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 다시 물 위로 떠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4초 18. 반면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7초 22로 2배 가까이 걸립니다. 물속에서 보면 구명조끼 착용자는 금방 물 위로 올라오지만 미착용자는 더욱 깊이 가라앉습니다. 조금 더 깊은 바닷물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됨으로써 물 위에 떠오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모두 26명입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강풍과 높은 파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제 저희가 기상청 예보를 항상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또 기상청 예보와 맞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돌발성으로 이런 기상이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바다 날씨는 베테랑 선장들도 당황시킬 정도지만 현장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들의 8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처럼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파도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시간도 안 돼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또 체온과 안정성이 유지돼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쌈도에서는 1시간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그 배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의 그 소중함을 꼭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바다 날씨가 급변하는 경우가 갈수록 잦아져 구명조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 국과수 등이 오늘 처음으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로컬라이저와 각종 구조물이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일째, 무안국제공항 둔덕 위에서 안전모를 쓴 인력들이 구조물을 살펴보고 곳곳을 촬영합니다. 참사 현장을 오롯이 기록으로 남기고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3D 스캐너 촬영도 이어졌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검찰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처음으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인 겁니다. 국과수 소속 건축 설계 전문가를 포함해 법의학, 법공학 관련 교수로 구성된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에 대한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예정된 정밀 감식에 앞서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조사로 이들은 로컬라이저가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둔덕 내부 빔의 설치 구조가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유가족 대표단 참관 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족들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객기는 물론 공항 시설물에 대한 수사도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서 그걸 다 확인하고 그 사항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로컬라이저 정밀 감식은 오는 4월 말, 결과 발표는 8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기체 결함 여부도 조사 중인 사조위는 엔진 내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엔진 분해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전남도 관련 실국의 업무 보고회를 열고 무안공항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전남도 건설교통국 등 3개 실국은 오는 7월까지 활주로 연장과 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8월 조기 재개항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거점 항공사를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광주시 등의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요구 등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남대에서는 81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생 없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도 의대 교육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남대학교 학위 수여식. 아쉽게도 의대에서 학사모를 쓴 학생이 올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의 여파로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남대에서 예비 의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44년 의과대가 개교한 이후 81년 만에 처음입니다. 1944년 맞습니다. 80년 되는데 졸업생이 없었던 적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웃한 조선대 의대에서는 단 4명의 예비 의사가 탄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 증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학기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125명이던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 입학 정원이 163명과 150명으로 증원됐지만 교수진이나 수업 공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집단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생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학을 전제로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관님도 지금 아직은 무슨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협의하고 계시는 중이셔가지고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전반적으로 비공개로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대규모 복귀로 이어질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이 없어 올해도 의대 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전라남도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의대 학장 간담회에서 의대생이 다음 달 복귀하고 대학이 요구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통합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육부가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태를 파악하면서 의대 정원 배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전남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대 신설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대출 금리를 우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최근 석 달간 전남에서는 순천 3개 단지가 청약을 받았습니다. 동호수 선착순 지정,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까지. 이런 혜택에도 모두 1순위 마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남은 물량은 고스란히 미분양 통계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의 미분양,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말 기준 2,450가구입니다.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등 부동산 위축이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지난주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고 대출 금리도 우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책 일주일째,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규제도 여전해섭니다. 반응은 없습니다. 전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것 같고요. 몇 년 사이 공사비 급 등으로 고분양가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핀셋처럼 잠깐 매입해서 이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 다시 전세를 준다? 이런 걸 갖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장기 플랜이 딱 나와줘야지 그 그림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전라남도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구봉산 정상에서 체험형 조형물 사업 착공 선포식을 겸한 안전기원제를 열고 오는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스페이스워크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양 구봉산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의 제품과 기술이 활용되고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와 IN 아키텍츠가 설계를 맡았으며 구봉산 봉수대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조형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호남권 최초로 글로벌 5성급 브랜드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지상 29층 307개 객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 브랜드의 선정과 사업비 확보를 위한 펀드 설정을 마치고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국제 공모를 통한 설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호텔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경호초등학교의 신축 이전 절차에 본격 착수해 올해 4월 완공될 예정이며 오는 9월 2학기부터는 새 건물에서 수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도민들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온라인 조사를 해봤는데요. 심각한 인구 문제를 반영하듯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전남의 고령화 비율은 26%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기업 유치는 어렵고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떠나면서 전남의 인구는 지난해 18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너무 사람이 없어요. 젊은 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외국인들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도민이 행복하려면은 우리가 인구가 빨리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평을 예로 들어보면은 작년에 108명이 태어났는데 597명이 돌아가셨어요. 심각한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전남도 정책 체감도도 이를 여실히 반영했습니다. 조사 대상 20개 항목 가운데 전남 정책 체감도 우선순위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 11.8%로 가장 많았고 지역 상권 활력 지원 9.8%, 도내 어디든지 1시간대 도달 9.4% 순이었습니다. 인구와 경제, 교통 인프라 순으로 나타난 것인데 모두 전남이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3개를 꼽을 경우에는 지역 상권 활력 지원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 각각 24.8%로 경제와 인구 분야 대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문화예술 지원이 2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여성, 아동 분야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우선순위 조사에서 3위였던 1시간대 도달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19.8%, 6위로 밀렸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정책과제 중요도는 에너지 메가시티 조성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이 10.2%로 가장 높았고 갯벌과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전략사업 인지도 조사에서는 순천시의 과학교육센터 조성이 47.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고흥 우주발사체 42.2%, 보성 차산업 34%, 신안 섬길 사업이 29.2%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략사업 성공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27.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일자리 창출 23.4%, 균형 발전 11.6%, 생활 인구 10.6%, 시군 재정 자립도 고려가 6.8%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전남도 미래산업 인식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온라인 패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1년 전보다 5.8%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영광이 1.7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고흥과 강진 등 5곳도 전국 상위 10개 시군에 포함됐습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세종시와 함께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광주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5분쯤 고흥군 금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인력 130여 명과 헬기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2도에서 영하 4도 사이, 한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모내기철 어린 모를 갉아먹는 왕우렁이 월동 피해를 막기 위해 고흥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대서면에서 월동 중인 왕우렁이를 제거하기 위한 논 깊이가리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왕우렁이 피해 예방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월동 작물 재배와 읍면별 왕우렁이 일제 수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해 고흥 등 10개 시군 1,500여 헥타르에서 왕우렁이가 월동해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내년까지 고소득 청년 농업인 50명을 육성하는 한편 작물을 생산, 전시,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직 농장과 스마트 농업시설 등을 도입하고 7개 고소득 전략 장목에 대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탄소 중립 실천 생활화를 위해 그린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관내 18곳의 공동주택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에너지 감축 경합을 벌이고 감축 실적에 따라 우수 공동주택 3곳을 선정해 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이달 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10곳이 더 많은 18곳을 선정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발전 수준과 잠재력이 도내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 지역발전지수 RDI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종합 41.6점을 기록하며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4개 평가 부문 가운데 지역 경제력과 주민 활력 부문에서 호남 1위를 차지해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매년 순천에서 열리는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경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행사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매출 증대, 시민 참여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콘텐츠 기업 로커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특화 분야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 운영과 사업 참여, 인재 양성, 재직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유치원에서 갑질 문화가 심각해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유치원 교사들이 관리자의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 등 갑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민원 신고자를 색출하는 등 2차 가해도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